2016년 우리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운영이 국감까지 끝낸다면은 21일 날 최종적으로 국정감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임위 전체로 보면 거의 4분의 3이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제가 좀 총평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최악의 국정감사다 이렇게까지 평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번 국정감사가 굉장히 알차고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 사항들을 비교적 조목조목 잘 규명한 그런 국정감사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 정도의 국정감사 기간, 사실은 더 크게 보면 한 15년 정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바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미르 K스포츠단 관련된 의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와대발 모금 관여 의혹,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의 할당 모금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또 차은택 씨를 비롯한 소위 이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화 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혐의들도 굉장히 조목조목 전 부처별로 잘 파헤치셨다고 봅니다. 또한 최순실 씨 딸 이대 관련된 의혹이나 독일의 승마 관련된 의혹도 국민들이 몰랐던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들이 비교적 근거 있게 잘 제시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 부검 문제나 혹은 사망 원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규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자리, 서민주거, 가계부채, 사교육비 등 4대 민생 현안에 대한 민생 대안도 비교적 각 상임위별로 잘 제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권 4년간의 무능과 실정, 불통, 이런 각각의 정책들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고 이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국감 과정에서 초기에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국감 거부로 인해서 초기에 파행된 점, 또 새누리당 의원 몇몇 사람들이 국감 자체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언사나 행동을 보였던 점들은 분명히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그러한 사안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최악의 국감이었다는 평가에는 주로 이 사안들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결국 이런 비판적 여론의 모든 책임이 집권당 새누리당과 그 새누리당 소속의 몇몇 의원들에게 상당한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다는 점도 반드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드러났다. 가령 법안에 대한 안건 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서 안건 조정이라는 제도를 악용한 측면들은 두고두고 개선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료 제출 거부, 또 일부 기관 증인들의 잘못된 증언 태도, 그리고 증인 채택 과정에 있어서의 안건 조정 남발 등은 이번 국감에서 제도 개선 필요한 그런 사안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 의원들이 새벽까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좋은 민생 현안들을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르 K스포츠 등 워낙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그 초대형 이슈에 좀 묻혀서 가려진 것은 좀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언론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좋은 모범적인 질의를 해주신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국감 중간중간에 일부 지면을 할애해서 국감 스타 의원들, 또
주목할 만한 질의, 또 좋은 정책 대안들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서로 같이 위협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당 의원들 중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좋은 대안들을 잘 제시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내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번 국감을 앞두고 이제 이번 주에도 몇 개 국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운영위원회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청와대라고 해서 국감에서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불출석을 양해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직 여야 간사 간에 양해를 해주지 않은 기관 중에는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참석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한,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태도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의 불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제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오만한 청와대의 태도, 불통의 태도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과거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해 준 이유는 자칫 민정수석의 업무에 관한 국회의 압력이 소위 말하는 검찰의 수사나 또 여러 가지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양해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민정수석 개인의 의혹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민정수석이 지 관할하는 그런 관할 기관의 다른 사안들에 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동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앞으로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예산국회, 법안국회로 이제 이어질 텐데요. 아직 일주일 후 이제 10월 24일 시정 연설 이후에 25일부터 본격적인 국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다 남은 국회 정기국회 일정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 또 각종 정책의 실정과 실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좋은 민생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법안과 예산에 담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이후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현안에 전념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서민 주거 불안 문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계부채와도 연동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좀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현안들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해서 또 한바탕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가지고 예산국회 또 법안국회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토론을 할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반드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올리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서 그렇게 예측하셔서 이렇게 예측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드릴 수 있는 국정감사와 향후 국회 일정에 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체로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